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직한 1월3 수학학원 원장 김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도 많이 춥고해서 1차는 이제 오전에 하고 2차는 이제 오후에 하는데, 하여튼 오후에는 또 저희 학원 재원생 어머니들 직장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전 오후 나눠서 하고 한 50분 정도 신청했는데 좀 많이 들어오셨네요. 하여튼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에 앞서서 사실 이번에 입시가 많이 바뀌어서 아마 매스컴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넷이에요. 그래서 그 막내가 초1, 그 다음에 중2, 고2,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입시 변천사도 되게 잘 알고 있고, 또 현재 변하는 입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저희 아이들 아직도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올해 28년도 거는 사실은 많이 파격적으로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시안이라서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내용이 심플해졌다는 내용 사실이 돼서 제가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요번에 이제 신청 받았을 때 어머니들께 이제 뭐 문의사항 있으면 물어보라 했는데, 사실 약간 오늘은 이제 중2 어머니부터 초4학년 이하 어머니들 계셔서 이 스펙트럼이 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물어본 정도가 틀려서 제가 좀 많은 양을 준비했습니다. 하여튼 어머니께 편하게 좀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해드리고, 어머니들도 중간중간에 퀴즈도 있고 하니까 맞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입제도 개편하고 또 특목고 입시 정보, 이것도 관심 되게 많으세요. 어머니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특목 자사고를 많이 보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올라갈수록 일반고인데 학년이 어릴수록 이제 뭐 하나고 특목고를 많이 원하고 계셔가지고 그것도 같이 해드리고, 로컬중학교 분석 양진, 광남 이 두 학교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년도 이제 대입 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서 10월 달에 사실은 좀 파격적이었어요. 이게 약간은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정부에 따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그 정부는 뭐 싫다 좋다를 떠나서 자사고 특목고를 없애는 정책으로 이제 고교 학점제를 했는데, 그게 너무 많이 요번에 바뀌었어요. 근데 현 정부는 뭐랄까 자사고랑 외고 특목고를 계속 살리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심한 끝에 편하게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정권의 같은 내용은 불공정 유발하고 통합융합 교육을 저해한다는 내용으로 하게 됐는데, 흔히 우리가 수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준점수 이런 거 있는데 선택 과목을 어머니들이 막 선택을 해요. 이게 약간 학력이 낮으면 수능에서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물리학은 0.1%밖에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구학은 33% 정하고, 또 문과에서도 경제는 1.1% 학생만 신청을 하고 생활관리는 32% 되는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요거에 대해서 점수가 많이 갈리고,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표준 점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균이 100일 때 만약에 내가 수원이 아니라 수학, 이과, 수학 미적분을 만점 맞았을 때랑 확통 만점 맞았을 때랑 점수가 한 5점 정도 차이가 나요. 이런 표준 점수로 인해서 상대평가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만회하고자 이렇게 한 거고, 어쨌든 지금 다 통틀어서 그냥 문이과 다 같이 시험 봐, 요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어떤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을 갖다가 막는다.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듣고 성적 잘 나오는 과목을 따라간다는 거를 없애고자 이런 정책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이 공정성 확보가 가장 큰 여기 오늘 그 대입 개편의 이슈 같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제 요거에 대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모든 학생에게 사회과학을 공통으로 시험 보자. 이게 사실 되게 파격적인 거예요. 사회과학을 공통으로 같이 시험 보자. 그래서 진정한 문이과 통합이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보통 학교에는 20% 정도가 이제 문과고 80% 정도가 거의 이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다 깨트려서 문이과 같이 보자. 뭐 문과 침공이라든지 이런 거 없애려고 한 행동인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좀 시안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게 발표된 게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이 틀에서 약간 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원래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고1까지만 이제 9등급 평가, 상대평가를 하고 고2, 3 때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절대평가를 하자고 했어요. 근데 요거를 다 깨트려 버린 거였어요. 사실 이게 돼야지만 고교 학점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갔는데, 현 정권은 요거 두 개를 아시겠지만 전부 다 5등급 상대평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요게 그러면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 생각도
그럼 고교학점제의 의미가 없어졌다. 역시 이렇게 되고,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A등급을 이제 고위고사 때 보면 A등급 주면 일반고는 22%가 A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잘한다는 A. 근데 외고는 48%, 과학고는 59%, 60% 된 애가 A를 받는 거예요. 고위고사 때. 반에 뭐 10명 중에 6명이 A를 받고 자사고도 33% 받는 것 때문에 이런 성적 부분을 없애고자 내신 공정성 확보하려고 이런 거를 이제 바꿨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신도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에 1등급이 4%고 지금 바뀐 게 10%예요. 근데 학교가 여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동대부 여고만 해더라도 전교생이 2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적을수록 1등급 받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심지어는 저희 지방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아예 없어요. 너무 애들이 적어가지고. 그리고 고교 전체 40%가 200명 미만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우리 동대부 여고도 약간 이 안에 들어가는 편인데 이런 걸 없애고자 등급제를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꿨다, 이런 정부의 이제 방안입니다. 이게 이제 반응한 우리가 가장 사실은 이제 대학을 제일 잘 가는 외드보고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거 따끈따끈한 겁니다. 1학기 때 1학년 애들 보면은 A가 이렇게 많아요. 81%. 국어만 해도 수학도 41%, 영어도 70, 이렇게 많은 애들 다 A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고자 상대평가를 우리가 이제 뭐 좀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막 퍼주기식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이거는 제가 2학년, 3학년 거 다 갖고 있는데 거의 이 정도예요. 한 70% 이상 되는 애들이 A를 맞아요. 여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교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어가 예전에는 없는 알다시피 공통으로 독서와 문학을 했어요. 그리고 선택을 이제 화작이나 언매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문법 때문에 언매를 했고 조금 국어 자신 없는 친구들이 화작을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편집점수도 갈려요. 한 5점 정도씩. 그래서 여기는 정부에서 다 없애고 그냥 공통으로 다 같이 보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화작하고 언매 선택에는 사실 아이들이 공부를 2개 다 하기 때문에 공부량이 늘어나요. 물론 이렇게 뭐 국어에서 잘하는 친구가 문법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좀 우리 아이가 국어를 못해요. 그러면 그 아이 친구 문법까지 해야 되니까 사실은 화작 언매의 차이는 국어 문법의 차이예요. 네, 사실 이건 제가 이렇게 좀 잘 몰라서 우리 동네 국어 라원이라든지 수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문법의 차이, 정복이 관건이다. 그러니까 국어를 못한 친구들도 이제 문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문법부터 탄탄히 다져서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독서, 문학, 문해력이 가장 큰 중요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문학이라든지 비문학에서 아이들이 빨리 그 주제라든지 뭘 요구하는지를 해나가는 문해력이 가장 큰 관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통합 주제 때문에 기존에 보이지 않던 신유형의 수능 국어가 막 문제가 탄생하게 될 거예요. 지금 사실은 국어가 오래돼가지고 문제가 한정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 문이과 통합으로 예전 선택하는 국어 수능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보면은 요걸 말씀하더라고요. 독서, 언어 문법, 문학, 합법 순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할 거로 본다. 역시 가장 어려운 건 아이들 독서예요. 문해력이 가장 큰 점수의 그 당락을 좌우하지. 그래서 역대 오답률 10을 보면 독서 읽어보면 9장에 가장 많이 오답을 발생한대요. 네, 막 찍으십시오. 어머니 제가 자료를 안 들어가서 많이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법은 사실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아이들이 한두 문제 정도로 차이가 나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 문해력, 독서입니다. 그리고 문학 이런 거는 뭐 아이들 차이가 많이 안 나고. 그래서 문법을 어려워하는 이제 중학생 학생들은 지금부터라도 문법 공부를 추진해서 철저히 시켜야 돼요. 네, 아시겠죠? 국어는 그렇습니다. 자, 수학은 사실은 좀 바뀌었어요. 근데 좀 쉽게 바뀌었다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이대로 될 것 같다 생각을 안 해요. 사실 예전에는 수원 수투 보고 문과 애들이 확통을 보고, 이과는 수원 수투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미적을 보던가 기하를 봤어요. 근데 이걸 갖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대수가 수원이 대수예요. 그리고 미적원이 수투가 미적원으로 바뀐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과 애들이 기하랑 미적을 봐야 되는 걸 없애버리고 그냥 확통 다 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저는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면 이과 문과 분명히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통틀어 보고, 분명히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심화 수학이 이제 기하랑 미적을 나라에서 이제 절대평가로 보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추후에 공청회를 통해서 선택을 하자는데,
분명히 미적을 안 하고 공대라든지 이공계통 아이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살아날 거라 보면 사실은 우리가 80%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과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이제는 요 과목 당연히 해야 되고 기하랑 미적도 같이 해야 되는 공부량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물론 나라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심화 수학 안 하겠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절대평가라서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량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상위권 대학은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뭐 수능도 9등급은 그대로지만 내신이 5등급제이기 때문에 뭔가 변별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심화 수학의 선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과 애들은 공부 안 하던 학통까지 공부해야 되는 아마 되게 부담스러운 수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는 사실은 되게 이 진척이 좀 늦게 있어요. 계속 딜레이 돼가지고 올해 12월에 나온다 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올해가 아니면 내년 4월 달에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행히도 이제 영어랑 한국사는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입니다. 영어는 절대 평가제로 잘 시키면 됩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바뀐 게 요거죠, 사실은. 예전에 사회랑 과학에서 선택을 두 과목씩 해야 되는데 이과에서랑 문과랑 요것도 사실은 때려서 그냥 사회 공통, 과학 공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요것도 사실 문제가 뭐냐면 공통 사회 공통 과학을 고1 때만 배워요, 고1 때만. 그리고 그 내용이 쉽기 때문에 중학교 공통 사회 공통 과학이 30%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애들이 열심히 하면 요거는 준비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고1 때 끝나고 나서 고2, 고3 때 아이들이 이제 뭐 화학원이라든지 뭐 경제를 선택할 때도 과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물론 내신만 잘 따고 이제 내신을 포기한 친구들은 그냥 고2, 3 때 계속 이 수능 공부 요것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1 때 배우는 수능 범위가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우는 중등과학이 탄탄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공통사회 공통과학이 난이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수능이 난이도 상승하겠죠. 그리고 선행이 유행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거는 저도 이렇게 여러 물어보는 과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네들 벌써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마 선행이 유행되는데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하지 못하면 구용수를 많이 준비하는 게 낫지 미리 공통과 공통사회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사기권 아이들은 미리 준비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용수를 더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사회과학 계열 선생님들의 반발력이 증폭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된가 변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아직은 정확한 안이 안 나와서 조금 지켜보는데 이것도 사실은 되게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수능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요거예요. 문이과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 또 난이도는 어떻게 할 건지 요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습니다. 자, 이건 뭐 제 외국어는 이거는 뭐 서울대 문과 갈 친구들만 보는 거라서 그냥 논외로 하고 요게 이제 추가 검토안을 요거는 나라에서 항상 아까 말씀드린 심화 수학에 대해서 그 방안을 남겨놨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저는 필수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아마 의대 가는 친구들이라든지 뭐 공대 가는 친구,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또는 탑10 정도 되면 무조건 심화 수학을 하게끔 신청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보고 나서 근데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미적한다, 기하한다 하면 조금 멈췄다가 어머니 하세요. 조금 비교한다는 거 보고 혹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예전에 이제 9등급인 게 5등급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나라에서 어떻게 발표했냐면 성취도 평가 ABCD로 나타나고 2로 근데 상태 평가랑 석차 등급으로 같이 나타나겠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같이 병행하는데 대학교에서 이걸 같이 보게끔 하겠다 했지만 사실은 상대평가예요. 이거 아까 보듯이 A, B, C, D는 A가 뭐 70% 이렇게 되는데 대학에서 쓸 수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곧 상대평가라는 얘기가 됩니다. 무조건. 상대평가로 나와서 거기에는 뭐 A, B, C 나오고 과목평균 수강자 수가 나오는데 가장 관건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 예전에 표준편차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나라에서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 학교의 수준을 알 수 없게 돼버렸어요. 표준편차가. 아까 그 외대보고 참 그걸 제가 성적표 보면 알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교수록 표준편차가 4, 5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뭐 다 공부하셨겠지만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평균에 모여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보통 학교 우리가 흔히 전문가들 말하는 표준편차 18을 경계로 18이 넘어가면 공부를 좀 못하는 학교 그 이내가 되면 잘하는 학교를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기부를 이제 뭐 서울대라든지 나라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보게 되면 표준편차가
4호는 얘는 무조건 특목고예요. 아, 얘는 잘하는 애라는 거 딱 알 수 있고, 막 표준편차 20면 넘어가. 그럼 얘는 아, 일반고 애네. 이렇게 알 수 있어서, 요게 사라짐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조금 뭐라 할까, 생기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학에서 들여다볼 때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이게 얘네가 잘하는 애인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등급제 되면서 대입 수시에 대한 교과적인 변화가 그러니까 많이 변화가 생기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요새는. 왜냐면 그런 알다시피 뭐 이런 조국 비리라든지 뭐 정유라 사건으로 인해서 학종이 막 약화져서 교과 전형이 되게 강화되는 마당에 내신 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면서까지 변화가 불가피하게 돼서 아마 면접을 도입하고 소르 반영, 생기부라든지 또 수능 최저가 무조건 다 학교마다 깔릴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원래는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잘 안 보는데 이것도 꼭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뭐 우리가 4%가 1등급, 11%가 2등급, 23%가 3등급이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일반고는 23% 안에 들어가야 인서울 했을 때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설명회를 쫙 다녀보고 학교를 방문해보면 교양생들이 나와서 그래요. 일반고는 2등급 안에 들어야지 인서울 할 수 있다라고 사실대로 얘기해요. 점점 이제 일반고랑 자사고의 격차가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나라에서는 학생이 없고 공부에 대한 부담이 많다. 왜냐면 4%라 그러면 어머니들 반에서 1등이야 1등급인 거예요. 그리고 2등하면 2등급이요. 그걸 갖다가 조금 순환시켜가지고 10%까지 이제 예에서 3등까지 1등급을 주겠다는 이렇게 방안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사실 이거는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를 포기하는 거 오래가 있으면 장점이 되지만 변별력이 되게 없어졌어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대는 보통 내신 평균이 1.2 정도 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이렇지만 탑 5나 뭐 8까지는 거의 다 올 A 더 1등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으로 따지면 1, 2, 3등급까지 뭐 인서울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1등급이 거의 어머니가 아는 인서울 학교 가고 못해도 2등급까지 찍어야지만 어떻게 좀 이렇게 인서울할 수 있지 않나. 그 이하는 전부 다 수도권으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4% 안에는 들어야 된다. 이게 현재로 치면 4등급이랑 3등급 사이 정도에 딱 잘려 있어요. 4등급이 40%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어머니한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오셔서 앉으셔도 됩니다. 네. 맨 앞자리도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약간 비율로 제가 캡처한 거라 좀 안 보일 때도 있죠. 그래서 100명을 기준으로 보면 뭐 당연히 10등까지가 우리가 1등급이고 이제 200명 기준이면 이제 동대부여고 같은 경우에는 20등까지가 이제 1등급이고 68등까지가 이제 사실은 이제 2등급이 되는 거예요. 요까지가 이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 대학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00명으로 나눠보면은 1등급은 당연히 1등부터 30등까지가 1등급이고요. 2등급만 보더라도 문제가 31등이랑 102등까지가 다 2등급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얘랑 같은 등급을 맞았다 해서 대학에서 같이 놓고 보는 거는 상당히 모순이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변별력 장치가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말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세트, 과목별 세트를 막 잘 들여다본다든지 수능 최저 등급은 당연히 생길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생기고 구술 면접도 생길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2등급이 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요걸로 전문가들 의견이 분분해요. 누구는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고등학교 안 갔으니까 자사고가 유리하다, 특목고가 유리하다, 또는 일본고가 여전히 유리하다 이런 거 갈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사고가 유리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애가 예전에 자사고를 흔히 여기 근처에 있는 배재고나 보인고 갔을 때도 우리 애가 1등급 맞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2등급인 애가 1등급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좋아졌어요. 우리 애가 한 2등급 정도 받는데 만약에 배재고 갔어요. 그럼 얘는 1등급 될 수 있죠. 10% 안에 들기 때문에. 근데 아주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 가는 걸 원하지만 내가 한 반에서 한 4등급이야. 그러니까 중학교도. 근데 내가 갑자기 자사고 가가지고 우리가 2등급 안에 든다? 요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극상위층 애들, 그러니까 2등급 되는 애들이 사실 1등급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라서 그러면 자사고 가는 게 좋고, 저는 그래도 이제 1번고가 유리하다. 그거에 하나 반증이
아까 말한 것처럼 표준 편차를 삭제했잖아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봤을 때 얘가 공부 잘하는 학교인지 못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좀 공립은 미안하지만 광남이나 자영 빼고 사립 고등학교 원장이, 선생님들 교장이 특목고에서 하는 심화 과목을 막 깔아놔요. 그래서 생기부에다 그걸 막 갖다 넣어놔요. 그러면 딱 받아왔을 때, 얘가 심화 과목도 들었고, 표준 편차가 없기 때문에, 얘가 잘하는 애인지, 뭐, 못하는 학교인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립 일반고 가는 게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표준 편차가 삭제됐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반고 막, 광남만 해도 막 18 넘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차이가 안 나서, 그렇다 보면 일반고가 유리할 수도 있고, 자사고는 한 2등급 되는 친구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수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고에서 잘만 머리만 쓰면 충분히 뭐 잘하는 학교로 등급시킬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외고는 유리해졌어요. 외고는 심화 과목이 심화 프랑스어 이런 거는 갑자기 누군가 가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고는 딱 표시가 날 거예요. 이수 과목 봤더니 얘가 이상한 외국어가 막 깔려 있어. 얘는 무조건 외고다라는 거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고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기존에 한 5%, 10% 반에서 2, 3등 하는 친구들은 특목 자사고를 가는 걸 권하고 싶고, 왜냐면 이 친구들이 1등급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거 미만이다 그러면 조금 어머니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사실 어머니 중학교는 등수가 안 나와서 어머니 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가 되게 열심히 해서 또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자, 그리고 나라에서 또 이제 강화하는 게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한다. 그래서 이 동네도 사실 양진 광남도 2년, 3년 전인가 수학도 모든 과목, 그러니까 모든 전 항목이 서술형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역시 애들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점수가 되게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광남, 양진 한 번씩 다 했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학교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럴 때마다 점수는 되게 극락으로 떨어지는데 나라에서 이제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해서 내신을 좀 이렇게 변별력을 두겠다 하는데 그거 역시도 좀 어려워요. 왜냐면 알다시피 공정 채점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중학교는 그냥 그렇다고 엄마들이 넘어가는데 정말 우리 애가 내신 등급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가 서술형 썼을 때 감점의 원인에 대해서 따지고 들면 되게 힘들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수능도 논서술형 낸다고 그거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채점을 어떻게 해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교육부에서 요거에 대해서 준비를 계속해서 계속 시켜보긴 있는데 선생님들이 힘이 되게 들 것 같아요. 채점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가장 강조하는 프리노트와 워더노트가 이제 빛을 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서술형에 대해서는 미리 일단 준비하는 건 좋을 것 같고 덕분에 논술 학원이 요새 조금 더 공부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 많이 들어오고 됐습니다. 그래서 2028 대입 입시는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시안이고 확정된 게 아니라서 또 다른 변수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만 접어뒀다가 나중에 발표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회를 또 진행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목고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사실 어머니들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스갯소리를 한 것처럼 고학년에 갈수록 특목고대보다는 일반고를 많이 가길 바라고 어릴수록 이제 좀 많은 특목고를 많이 바라세요. 그래서 제가 받아봤을 때도 약간 극명하게 갈린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거 한번 보시고 나서 어떻게 특목고가 되는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가장 가고 싶은 학교가 이제 영재학교잖아요. 사실 영재고등학교가 아니라 영재학교입니다. 여기는 교육부 산하가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약간 학교에 동떨어진 개념으로 아이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친구들은 이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원수 접수를 시작해요. 이게 끝나면 8월에 다 이제 접수가 돼서 이제 발표가 다 났습니다. 요거 떨어진 친구들이 과학고로 막 넘어가기 시작해요. 과학고 넘어가고. 과학고는 아직 발표가 안 났어요. 지금 이제 2차 시험, 3차 면접까지 보고 나서 발표가 나면, 그 다음에 자사고로 많이 이렇게 유입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어머니들이, 대부분 지금 어머니들이 좀, 우리 아이는 자사고까지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영재 떨어진 애들이 과고 떨어진 자사고 가서, 사실은 4등급 안까지 일반 중학교 정말 잘하지 않으면 받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요새. 저희가 이제 예비 고1 애들, 또 고2, 고3 애들 얘기해보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 설명해드리면, 우리가 흔히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이제 정기고랑 후기고로 나눠져 있어요. 정기고가 영재학교, 과학고가 이 안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일반고, 광남, 동대부하고 건대부고 일반고에 들어가고, 또 어머니들이 많이 선호하는 자사고도 여기 후기에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배제 모인 한대부고 들어가고 또 대원외고나 이런 국제학교 이런 애들도 여기 후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걸 따로 봤었는데 이제는 일반고, 외국어, 국제, 자사고가 한 달에 한씩 같이 봐요. 올해는 아마 10월 6일 날 원서를 다 이렇게 넣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영재학교부터 보면 어머니 퀴즈 내면 제가 상품 드리니까 맞춰보십시오. 1단계 서류평가를 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생기부 2라고 그거를 이렇게 들어보게 돼 있는데 영재학교는 그걸 다 보게 돼 있어요. 뭐 석차라든지 표준편차가 없구나 그런 걸 다 보게 돼 있어요. A, B, C, D뿐 아니라 원점수, 평균까지 다 들어보게 돼 있기 때문에 1단계 서류평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생기부 기록하고 자기소개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준비했는지 또 얼마나 과학에서 준비를 했는지 또는 교사 추천서, 이 친구는 영재학교에 갈 만한 능력이 되는 거라든지 교장 추천서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를 보고 사실은 영재학교는 1단계에서 많이 이제 서류를 보고 탈락을 시키고 넣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전 과목에 대해서 평가를 다 봐요. 보고 또 교과활동 보게 되는데 어머니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퀴즈 낼게요 어머니.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어머니? 손등 맞히시면 상품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세특 맞습니다 어머니. 세특이 정확하게는 과목별 개인별 세부특기 사항이라 해서 과목별 세특은 선생님이 써요. 국어 시간에 애가 어떤 걸 발표했고 주도적으로 했다. 근데 개인별 세특은 잘 쓰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영재 가는 애들이 얘가 어떤 그 과학에 대해서 어떤 성품이 있고 어떻게 특출하다는 걸 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영재 가는 친구들은 사실 특출해야 쓰는 거니까 함부로 뭐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거가 가장 중요하게 되고 어쨌든 말씀처럼 수학과 당연히 잘 알겠지만 전 과목 다 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대부분 영어도 엄청나게 잘해요. 딴 과목도 다 잘하고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 일단 제가 맞췄으니까 이거 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는 이제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해요. 지필 시험을 봅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사실은 경시 수준의 문제라서 뭐 대치동 학원과에서 이걸 준비할 수 있었는데 2022년부터는 이게 좀 바뀌었어요. 창의융합 서술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학원 수업으로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고 요거는 다행히도 각 영재학교마다 기출문제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걸 한 번씩 우리 아이가 만약 영재학교 준비한다고 하면 꼭 풀려보세요. 요거조차도 안 풀려보고는 우리가 과연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없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요거는 꼭 한번 풀어보면 됩니다. 근데 꽤 많은 심층 문제 풀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선행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중학교 때 나오는 심화 그런 서술 문제 이런 것들을 꼭 풀어보고 알수록 되게 재밌어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과학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문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준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영재학교를 많이 주저하게 되는 거죠. 1차도 당연히 서류도 어렵지 않지만 그리고 여기까지 붙게 되면 3차는 거의 떨어진 친구가 없는데 아이들 이제 학교를 불러서 과학 영재 캠프를 막 시켜요. 그래서 협업이라든지 또 인성이 어떤지 조별 프로젝트 할 때 아이가 튀지 않는지 같이 협업할 수 있는지를 봐서 인성 면접을 보고 나서 합격을 이제 시킨다고 합니다. 영재학교는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재 지필 시험이요. 이게 서울에 있는 이제 과거에 있는 건데 이런 문제가 어머니 나와요. 근데 1번 문제는 제가 풀어보니까 쉽더라고요. 이런 문제, 이런 것들, 이런 거를 1교시, 2교시, 3교시에서 시험을 봐서 아이들 2차 지필고사로 이게 가장 당락을 많이 결정하고 나서 3단계는 이제 지필시험도 이렇게 어려운 걸 봅니다. 이건 이제 아이들한테 불러가지고 요건 좀 지난 건데 어쨌든 뭐 애들만 이거 타고 있죠. 싱싱카 킥보드 T자인들이 갑자기 탁 급속시킬 때 부러질 수 있다. 왜 부러지냐 요거를 갖다가 뭐 아이들 생각을 유추해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험을 봐서 영재학교는 아이들을 좀 이렇게 잘라내죠. 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보면, 어머니, 영재학교가 우리나라에 총 8개가 있어요. 보면 이제 각 시마다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 과거가 가장 우리 서울에서 가깝고요. 그리고 여기 뭐 경기 가고, 그 다음에 대전 가고, 대구 가고, 광주 가고, 세종, 인천, 한강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딱 하나, 이것도 퀴즈입니다, 어머니. 맞춰보세요. 없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어디일까요? 강원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손 들고. 네, 맞췄다면 말고. 네네, 맞습니다. 부산. 사실은 이게 한강이라고 여기가 가장 자부심이 제일 오래되고 제일 오래된 데예요. 그래서
영재학교 가면 여기를 주로 갈라 그래요. 한가. 여기는 2020년부터는 또 장현실 뭐 전형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특화 분야의 영재를 뽑아서 이 친구들은 지필고사도 안 봐요. 그러나 뽑은 만큼 여기는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한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다시피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는 경쟁률 발표도 막 안 하고 그럴 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가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가영이 가장 모든 거에 중심이 돼서 이끌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 쉬운 거 많으니까 맞춰주십시오. 그래서 경쟁률을 보게 되면 예전에 2020년까지는 이게 제가 캡처한 건데 경쟁이 높았어요. 이때는 중복 지원이 가능했고 의대에 대한 페널티가 없었어요. 근데 2022년부터는 중복 지원을 막았어요. 예전에는 막 여기 넣었다 여기 넣었다 막 6군데 막 넣을 수 있었거든요. 시간만 틀리면, 날짜만 틀리면. 근데 그거를 한 날 한시로 맞추면서부터 또 중복 지원 금지를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경쟁률이 쭉 6대 정도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한가영 보면 계속 높죠. 이거는 또 공개도 안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워낙 좀 프라이드가 강해서. 이게 최근 겁니다. 여기 보면 서울 과거가 이제 6.8대 1 정도 돼. 거의 6대 1 정도가 돼요.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이제 한가영은 7대 1 되고 올해 거는 공개도 하지 않았고 서울은 거의 한 6대 1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 열풍 때문에 영재고가 약간 인기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이 친구들의 의대의 이탈을 막으려면 반도체나 이런 공학 아이들의 급여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은 의사에 준하는 돈을 주면 이탈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봐요. 자꾸만 이 인재들이 다 의사만 가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인구도 적고 자원도 없는데 이런 친구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줘야 되는데 자꾸 떠나가는 게 아깝더라고요.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퀴즈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어머니. 이렇게 높다가 아까 뚝 떨어졌잖아요. 이거 가장 큰 게 이제 우리가 뭐 중복 지원을 막은 거 있어요. 그래서 의학 지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했어요, 어머니. 네. 불이익 강화 혹시 그러니까 불이익이 어떤 불이익을 했는지 아시는 분 맞춰주시면은 상품 드릴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등록금 방화. 맞습니다. 이게 어떠냐면 지원금을 했어요. 영재는 나라에서 다 돈을 대줘요. 돈을 다 뺐고, 근데 뭐 그게 크진 않아서 뭐 의대 갈 정도면 뭐 그 돈 주고 가야죠. 가야 되고, 근데 생기부를 삭제해요. 이 썼던 거를 삭제하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꽤나 큰 페널티를 해서 요새는 뭐 그래도 지금도 영재학교 애들 한 10% 정도가 의대를 진학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걸 지원금 회수, 생기부 삭제 요걸로 이제 이렇게 페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요번에 어머니 과학고 가기 전에 상품 드리고 갈게요. 여기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십시오. 네,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실은 과학고는 그나마 이 동네에서도 뭐 광남 양재에서 과학고 조금씩 가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그래도 영재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차가 마찬가지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면담 실시를 해요. 근데 요새 과학고 소문을 들었다니까 1단계를 되게 많이 중시한대요. 왜냐면 거기에는 면담 평가가 뭐냐면 요거 어머니 하셔야 돼요. 우리 애가 정말 과학을 좋아한다. 최근에 교육청 영재원에 막 가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되게 좋고요. 과학을 잘했을 때 요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가서 과학을 좋아하면 선생님을 찾아가요. 과학선생님이나 수학선생님.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가 진행할 걸 막 논의하고 내가 과학을 잘하고 관심이 있어하고 수학을 잘한다는 관심이 있어서 계속 접촉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막 선생님한테 사설을 받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요거 추천 쓸 수도 있고 또 추천자 예전에 사실은 얘네들이 과거 애들이 학교를 찾아왔었어요. 만약에 애들이 과학권이면 정말 얘가 그런 과학에 대한 자신감 있고 잘하는지를 학교 선생님이랑 면담하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로 찾아오지는 않고 전화로 물어본다든지 요새부터 애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면접을 하는데 1차에서 많이 당락을 결정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여기는 과거나 아까랑 영재랑 틀리게 지필고사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과학선생님이나 수학선생님 찾아가서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고 대신에 팁도 드리자면 우리가 중학교가 대부분 공립이잖아요. 선생님이 1학년 갔는데 2학년 때 전문가 이러면 안 돼요, 어머니. 그러니까
많이 남은 사람 찾아가지고 선생님 몇 년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너 중상 때까지 있어. 그러면 가서 이제 계속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왜냐면 전화해서 물어보면 선생님 나 잘 기억 안 나는데 이러면 안 되니까. 네, 어머니들 그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과거는 좀 어머니들이 욕심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네, 그렇고. 그래서 1단계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2단계는 소질 면접 평가인데 지필고사를 안 보는데 그래서 지필고사 안 봐도 물론 이게 이제 아까 영재학교보다 훨씬 더 문제가 쉬워요. 쉬워도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문제를 어머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걸로 하는데 내문항으로 무슨 걸 주고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보게 하고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자, 이걸 할 텐데 네 문제 주고 자, 풀어서 이제 말로 해봐. 아니면 뭐 화이트보드에 써봐. 이런 거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상당한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로 선행에 대해서 필요한 건 아닌데 중학교 때 알아야 되는 심화 공부를 많이 준비한 친구가 쓸 수 있는 문제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머니들이 준비하고 우리가 과학을 하는지 그래도 이건 좀 유추될 수 있어요. 이것도 뭐 기출문제 뜨고 이래서 요거는 영재학교보다 훨씬 창의융합보다는 정말 과학을 잘하고 교과 내에서 심화 문제 내기 때문에 요건 좀 과학 잘하는 친구, 수학 잘하는 친구 노려볼만 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이제 한성과거랑 세종과거. 과거는 어머니 영재는 아까 전국으로 다 넣을 수 있는데 과거는 우리가 서울에서만 넣을 수 있어요. 서울에서만. 그래서 여기 2개 학교를 어머니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간 친구들은요. 보통 이제 아까 말한 거 2단계에서 이제 1.5배에서 해서 지표고사 봐서 이제 뽑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제 보면 한성과거가 작년에는 이제 한 5대1 정도 됐고요. 4대1 됐고요. 올해는 4.6대1, 4.03대1 이렇게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지방에 있는 데는 거의 한 3대1, 2대1 정도 해서 과거가 말씀처럼 이것도 의대 영향으로 이게 약간 떨어지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요번에 이제 외고, 요건 어머니들 많이 관심을 기울여요. 여자 어머니들께서 좀 가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예전엔 외고가 뭐 과목 다 많이 보고 했는데 지금은 외고는 그냥 영어 어머니 한 과목만 봐요. 영어 한 과목 봐가지고 근데 무조건 절대평가로 봐요. 예전에는 사실은 뭐 2학년 절대평가, 3학년은 이렇게 상대평가로 봤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져서 모든 걸 다 절대평가로 봐서 근데 영어는 어머니들 뭐 자녀분들 대부분 이제 중2학교 되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A를 받아와요. 그러니까 반의 절반 이상의 A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도 변별력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이제 동점자가 되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국어랑 사회를 순차적으로 봐가지고 성적을 아이들 이제 뭐랄까 커트를 시키죠. 3학년 2학기 국어를 봐요. 영어가 다 A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으면 이제 3학년 2학기 사회 보고 1학기 국어, 사회, 국어, 사회 계속 순으로 봐가지고 아이를 뽑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거 자체도 다 A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요걸로 우리가 당락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신 성적은 아마 100점 거의 다 맞을 것 같아요. 그것도 면접입니다, 면접. 요걸로 아마 당락될 게 제일 많고 사실은 이거 보면 이제 국어사회 학원에서 사실은 이제 외고 붙었다고 자랑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심슨에서 이제 우리 외고 보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국어사회를 하고는 이제 학원에서 이제 이런 걸 자랑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면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국제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국제고도 어머니들 되게 좋아하시는데 서울국제고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요. 여기는 뭐 외고랑 똑같습니다. 똑같고 여기는 이제 영어만 보게 되고 모두 A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면접으로 아마 아이들 선발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뭐 여기도 동점일 때는 뭐 영어, 국어, 사회를 효과 반영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거의 A가 되지 않을까. 나중에 제가 어머니 그 성적표 보여드리거든요. 그 양진 광남 그거 보게 되면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근데 의외로 외고라고 해서 어머니들이 영어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과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대원여고 같은 경우 여기 대원여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영어과는 아예 없어요. 독일어, 프랑스, 스페인, 일본어, 중국어 이런 애들만 뽑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어 잘하는 건 당연히 기본 같아요. 오히려 제가 이제 영어를 이제 표시했어요. 명도 외고 영어 50명 뽑고요. 이화여고 50명 뽑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영어를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잘하는 애들이 발휘할 수 있도록 가는 가 외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수는 한 250명 정도 되고요. 국제고는 제일 인원이 적습니다. 이것도 말씀처럼 면접으로 아이들을 당락을 가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고는 사실은 뭐 조금 아이가 특히 여자친구들이 마음 먹으면
외고를 많이 지원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외고가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수학을 못하니까 외고 간다는 절대 안 됩니다. 외고 아이들 수학 엄청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사실은 이제 대원 국제 중이 있잖아요. 거기 우리 학원 애들 몇 명 다녔는데 1학년 때부터 학과 수업 시간에 브랭라벨을 막 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수학을 아주 완성된 친구가 이제 외고를 지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보면 경쟁률을 보게 되면 24년도에 이제 대원형 광진에 있고 대일 성북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여기는 잘 안 가시더라고요. 워낙 아이 잘하는 애들이 많다 그래서 국제고 여기 당연히 글로벌 시대라서 인기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한영외고를 좀 많이 가는 편 같아요. 여기 가까워서 강동에 있으니까. 경쟁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죠. 심지어 서울외고는 막 미다리에서 넣으면 붙습니다. 이렇게. 근데 2대1이 안 됩니다. 2대1이 안 돼서. 근데 말씀처럼 영어, 어학을 좋아하고 근데 대학은 좀 한정적일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문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문계열 가던가 아니면 뭐 상경계열 그 정도 가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어머니 전국 선발 자사고. 자사고 중에서도 요거가 사실 되게 높은 자사고인데 요번에 보니까 어느 어머니가 찍어서 하나고 가고 싶다 하는 어머니 계셔가지고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또 1단계에 전과목 성적을 다 봐요. 여기도 국영수 가서 이런 전과목 다 보고요. 그리고 2단계 면접을 보고요. 면접에서 이제 여기도 비슷하게. 왜냐면 전사고 갈 정도 될 아이들이면 공부를 아주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도 뭐 성적이 다 거의 1등급이 아니라 다 A로 찍으면 이것도 면접으로 최종 평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중요한 거 몇 개 찍어놨어요. 어머니들이 좋아할 만한 하나고, 미사고, 여기 외대고. 아까 여기 제일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흔히 하나고는 좀 고위 뭐 이렇게 관계층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러고 여기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 외대부고가 이제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가고 민사고 많이 가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하나고도 그러고 민사고도 체력 검사를 해요. 뭐 윗몸 일으키기, 오리 달리기 이런 거 어머니 시켜야 됩니다. 여기 애들 가려면 요거 튼튼하게.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이제 교과 성적하고 면접. 이제 교과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요새 웨이가 너무 흔해가지고 이렇습니다, 어머니. 보면 이제 반영하는 과목입니다. 대부분 국영수 가사를 봐요. 1학년 거는 당연히 요새 뭐 시험 안 보니까 거의 안 보고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그리고 여기 보면 상상고라든지 여기 광양제철고는 3학년 1학기까지 보고 다 커튼 보면 당연히 다 모두 A가 돼야겠죠. 그렇죠? 여기도 당연히 모두 A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조금 B가 몇 개 있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모두 A 돼야지 지원할 수 있다. 또 면접도 잘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반영한 학기도 이렇게 대부분 이제 3학년 때 좀 반영이 많이 되죠. 이렇게 2학년 때보다 그렇습니다. 외대보고도 그렇고 인사고도 그렇고 하나고도 그렇고요. 3학년 께 더 많이 2대 3 정도로 더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별 가중치 또 보면 국어, 영어, 수학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얘가 HDMI가 잠깐만요. 안 나와요? 아이고. 됐어요. 가중치도 이제 보면 국영수 많이 나오고 과학사회가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사고도 저희 학원 주변에 어떤 분이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그냥 기가, 음악, 미술책 이런 것도 다 봐요. 민사고는 좀 전통 있는 학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다 봅니다. 민사고도 인기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세 군데를 제일 인기 많은 것 같아요. 외대부고랑 하나고랑 민사고가 제일 많이 원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경쟁률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그만큼 자신 있는 친구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뭐 엄청나게 영재고처럼 6대1고 뭐 이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좀 낫죠. 전국 단위 자사고도. 근데 하나고는 알다시피 서울 애들만 뽑아요. 그리고 하나은행, 뭐 임직원 자연수도 뽑고 그렇습니다. 최근의 경쟁률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높아졌네요. 외대부고라든지 민사고라든지 하나고도 높고요. 이렇게. 자, 요것도 사실 어머니들이 관심 기울여 봐야 될 건데 제출 서류 중에서 생기부 2라 그래서 이제 그걸 막 우리가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아까 영재학교는 제가 다 본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걸 보면 영재학교는 이제 학생 기록부 2를 내고
자소서 내고 추천서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약서 필요하고요. 이제 의학교 나 안 가겠다. 과거 똑같습니다. 과거도 학생부 보고 자소서 쓰고 추천서 당연히 있고요. 여기 2개. 이것도 이제 의대 안 가겠다는 불이익 확인서를 서약서를 받고 나머지 자사고에서 이제 그런 건 없고 추천서도 거의 없습니다. 몇 개만 빼놓고 생활기록부 2하고 자소서. 자소서는 똑같아요. 내가 자기주도로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외고도 똑같습니다. 학생부 생활기록부 2랑 자기주도 학습 요거를 한다는 요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학생부 2예요. 2. 여기 보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상 경력은 사실은 다 가려져 있고 영재학교만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얘가 뭐 어디 나가서 상 받았다, 뭐 올림피아드 상 받았다 이런 것들. 과거는 한 학기 것만 딱 볼 수 있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가려져 있어요. 외고라든지 자사고, 전사고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특, 요것도 이제 영재학교는 다 볼 수 있어요. 전학년 걸 다 볼 수 있는데 과거는 세특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고도. 자사고 같은 경우는 3학년 거, 2학년 건 볼 수 있는데 3학년 건 못 보게 돼 있고요. 외고, 국제고 이런 친구들은 전학년 세특 다 가려져 있고요. 또 행특이라고 해서 이거는 다윤생명 아이에 대한 평가를 쓰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자사고는 3학년 거는 못 보게 돼 있대요. 2학년까지 볼 수 있고 국제고는 다 못 보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걸로 이제 가서 하는 건데 사실은 요거는 아마 좀 자사고 이상 가는 친구들은 아마 다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면접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아마 당락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특목고 입시 이렇게 봤습니다. 특목고도 한번 노려볼만 해서 저학년 엄마들은 많이 이렇게 보내고 싶은 학교죠. 이건 저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학원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전국 보수교육기업의 이제 부회장 하고 있고, 이제 수학기업 이제 교육위원 해가지고 교재 같은 것도 같이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에 광진구 이제 학원연합회 회장에서 주변의 원장님들은 꽤 친분이 높고요.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중학교 분석. 이것도 좀 빠르게 볼게요. 이거는 아직 중학교 어머니보다 좀 저학년들 많으니까 볼게요. 아직 시험을 안 본 학교에 있어서 양진 중학교는 1학년 때 지표고사를 봤어요. 원래 안 보다가 올해 봤는데 안타깝게 수학을 안 봤어요. 왜 수학을 안 본지 모르겠어요. 딴 거 봤는데 1학년 보면 국어, 사회, 영어, 수학은 안 보고 2학년 때 되면 거기다 다 봅니다. 근데 2학년 사회 안 보고 3학년 때는 다 보고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양진 중학교 시험을 뭐 보는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기말고사 범위도. 수학은 계속 안 봤어요. 그리고 이제 늘어났어요. 도덕 보고, 과학 보고, 영어 보고. 2학년, 3학년은 뭐 전 과목 다 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말에 좀 더 과목이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 시험 봅니다, 어머니. 자,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수학은 무조건 수행평가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 단원 평가를 본다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에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1학년 거는 미리 이런 연습 시키긴 해야 돼요. 나중에 되면 수행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사고나 갈 때 1학년 성적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미리 연습을 시켜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탈락 붙어서 쓰고 특히 남자아이들 연습 시키셔야 됩니다. 남자아이들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잘 안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학년을 보면 이제, 이거 계속 1학년이죠? 1학년은 영어가 보는데 수행평가 50%나 돼요. 절반이 수행평가입니다. 1학년들. 그래서 영어 성적이 되게 높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필이 반영이 적고,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되게 높고, 뭐 자기 소개에서 막 영어로 말하기, 외우는 거죠. 뭐 독서 감성문 쓰기, 이런 것들. 자, 2학년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수학이 이제 또 수행평가 40%나 돼요. 그래서 지필은 되게 미비해요. 그리고 양진은 전부 다 객관식만 봐요. 그래서 조금 양진 애들이 객관식이 많은데 잘못 활용하면 시간이 되게 부족할 수가 있어요. 문제 항목 하나하나 다 풀어봐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도 수행평가 40%나 나옵니다. 서술형이 이제 20% 나오네요. 영어가 약간 양진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어요. 광남보다. 3학년 되면 역시 또 40% 되고요. 역시 양진은 계속 객관식만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안타깝게도. 영어도 또 40%. 서술형 이제 20% 정도 나오고요. 영어는. 이렇습니다. 양진 시험은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어머니. 성적. 예, 보십시오. A가 여기는 아시다시피 90점, 80점, 70, 60 그 아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수학 평균 10점 정도 되고요. 예전에 이 앞에
표준 편차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성적은 모르겠는데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1학기 때 A가 39%, 40%면 10명 중에 4명이, 6명이 이제, 아니, 4명이군요. 4명이 A를 만든다는 얘기가 되고, 영어는 반의 절반이 이제 A를 만든 얘기예요. 아까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영어는 학원을 그래도 보내셔야겠죠? 이렇습니다, 어머니. 3학년 때 대도 높아요. 34% 되고, 영어 계속 40%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좀 ABCD 많이 퍼주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거 어머니 보여드릴게요. 올해 거까지 나왔더라고요. 따끈따끈하게. 영어, 수학은 사실 아까 이거는 수행평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높아요. 84점이 되고요. 무려 절반이 A를 맞았어요. 수학은. 양진 애들. 아까 지표고사 안 봤다 그랬죠? 네, 그거. 2학년도 와 53%가 A예요. 반이 A입니다. 이건 시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어 평균이, 수학 평균이 82점이고 영어는 둘이 같네요. 82점. 여기도 이제 50% 정도가 A를 맞았습니다. 네. 중3도 올해 43%가 A를 맞았고 76점 평균. 영어는 거의 80점이고요. 여기도 40%가 A를 맞았어요. 상품이 높죠. 평균도 높고 A도 높고. A 못 맞으면 속상할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런지를 제가 한번 봐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높게 나오냐. 제가 한번 계산기 막 두들겨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얘가? 그랬더니, 수행평가 40%일 때, 수행평가를 다 맞았던 전제하에, 남자친구 말고 여자친구에 관해서, GP를 83점 정도 맞으면, 그냥 89.8 돼서 이제 A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을 좀 많이 못 봐도 A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수행평가 준비를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필고사 83점 맞으면 무조건 A 받고요. 대신에 수행평가 100점에 한해서 다 맞았던 한도에서 60점만 맞아도 이제 B가 되고 50점 맞아도 C가 되고 이게 D가 되는 뜻입니다. 제가 E는 안 했습니다. 너무 점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안 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A, B, C, D가 높게 나오는 이유가 이거 같아요. 사실 양지는 좀 이만은 그렇지만 8점 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요거 중요합니다. 이게 남자애들 수행평가 연습 잘 시켜야 되고요. 네. 예전에 양진 수학 시험 분석을 해드리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나눴는데 양진은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좀 쉬웠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센을 시간까지 다 풀린다 이러면 광남 양진 했을 때 한 15점에서 많게는 20점까지 양진 광남 차이가 났었어요. 이렇게.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얘네들이 전부 다 객관식 바뀌면서 좀 어려웠다 생각하는데 어려진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코로나 때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온라인 수업 한다 그러면서 성적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다시 이제 좀 문제들이 조금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주기적으로 한 1년에, 2년에 한 번 정도씩 뭐 양진 문제가 아주 강남을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아주 우리가 속았다 막 이럴 때만큼 아주 어렵게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악의 난이도 광남보다 어렵게 출제될 때가 양진이 있어요. 중3 애들 막 시험 볼 때. 그래서 저희가 막 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 어쨌든 양진이 조금 강남보다는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험 끝날 때마다 항상 선생님들이 이렇게 분석을 한 걸 보면 여기 때가 되게 어렵게 나왔을 때예요. 저희 학원의 공식적인 이제 시험 대비 교재가 센이랑 블랙라벨인데 보면 이거 블랙라벨 문제 엄청 많이 나왔죠. 이때가 양진 애들 아주 어렵게 나왔을 때예요. 내용 보니까 3학년 1학기 기말이었네요. 요거 올 때. 완전 어렵게 나와가지고 저희 그때 당황했어요. 애들. 이때는 아마 100점 안 나왔을 거예요. 너무 어렵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럴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양진도. 자,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양진중학교 졸업생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보면 여기 관심 받을까 보니 과고를 4명 갔어요. 근데 남자애들만 갔네요. 그리고 외국 국제고는 남자 5명, 여자 친구들 2명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관심 가질 또 자사고 또 남자 28명, 여자 10명. 여자 친구들은 좀 자사고 갈 만한 데가 한 대밖에 없어서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갖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2년도도 보여드릴게요. 과거 하나도 못 갔습니다, 어머니. 네, 하나도 못 갔고요. 그리고 여기 국제고 여자친구만 4명 갔어요. 외고랑. 자사고는 21명, 12명 이 정도 33명 정도 갔어요. 양진에서. 이 정도 갔습니다. 이 정도 아이들이 상위권 애들이 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자사고도 사실 공부 자신 있는 친구들이. 이번에 광남중학교 어머니 보겠습니다.
광남은 올해 1학년 시험을 아예 안 봤어요. 그래서 다 수행평가만 했습니다. 전과목 지필고사 아예 안 봤어요, 광남은. 수학도 당연히 안 봐서 아쉽더라고요. 대신에 다음 평가를 항상 이렇게 좀 형성평가처럼 시험을 봐가지고 저희가 계속 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영어도 뭐 이렇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해서 1학년 시험은 다 안 봤어요. 1학년 때요. 근데 요건 또 매년마다 틀려서 자녀분들이 뭐 1학년 갔을 때 그때는 또 시험 볼 수 있어요. 광남중도. 근데 현재는 약간 학교에서 2학년, 3학년 위주로 보는 추세입니다. 자유학기제, 학년제 이런 걸로 좀 1학년 때 잘 안 보기 시작했고요. 2학년 때 평가 보면 여기도 수학이 똑같아요. 수행이 40%고 나머지 거는 여기는 이제 조금 슬슬 이제 서술형이 나오기 시작해요. 10% 정도가. 네. 옛날에 코로나 전에 광남 문제 어렸을 때는 100점 중에 55점이 객관식, 45%가 서술형이었거든요. 근데 많이 쉬워지긴 했어요. 광남이 예전보다 훨씬. 여기는 영어는 안 봤어요. 2학년 때도 이상하게 광남 안 보고 수행으로 100% 봤습니다. 올해. 네. 중학교 광남중 2학년. 중3도 똑같습니다. 수행평가 40%, 서술형이 조금 늘었어요. 15% 정도로 늘었습니다. 수학에서. 수행은 계속 40%, 6대4로 수행을 잘하면 A 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는 수행 50%나 봤어요. 2학년 때 안 보고 수행 50%고. 네, 그렇습니다. 광남중 2학기 평균 보게 되면 여기도 되게 높죠. 언제 어렵다 그러는데 수학도 83점이나 되고 A가 46%나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에서 거의 4명 이상, 절반 가까이 된 애들이 A를 맞고 영어도 비슷해요. 10명 중에 4명 정도가 A를 맞는 거예요. 중3 때 보게 되면 수학 평균 74점 좀 떨어졌고 A가 좀 적어졌네.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사실은. 네. 그리고 영어는 65%가 A면 반에서 3.5명이 A를 못 맞았다는 뜻이에요. 외고 가기 쉽죠? 이렇게 됩니다. 올해 거 봅니다. 올해 거 수학 86점이 됐고요. 반이 A입니다. 반이 A. 영어도 75%? 네요. 이거 올해. 예, 아까 근데 수행평가 50%니까 그런 것 같아요. 수행이 50%를 주니까 지필에서 그렇게 변별력이 생기지 않는 이상 또 대부분 영어 수학은 학원 다니니까 이렇게 높은 것 같아요. 중3 거, 이번에 3학년 거 보면 1학기만 나와 있긴 한데 여기도 44%가 이거고 광남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어렵다고 볼 수도 없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83점, 아까처럼 그런 성평 맞으면 A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충족이 돼요. 수행평가를 대부분 어렵게 내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네. 수행평가 시험 문제 보는 것도 교과서 내에서만 내요.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지필고서는 어려운데 수행평가 자체는 다음평가도 쉽게 나옵니다. 영어도 60%가 A고요. 광남 영어 너무 쉬운데요. 그래서 양진이 더 영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광남중도 사실 아까 말씀처럼 분석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80점 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막 블랙라벨에 뭐 C단계 풀어도. 근데 여기는 오히려 코로나 겪으면서 광남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쉬워졌어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많이 쉬워졌다. 코로나 이후부터는 다시 극심한 무형이 나오고 막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데 저희가 봐도 사실은 이 일대 여러 학교 중에서 광남, 양진 중에 광남이 제일 어려운데도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가 많이 돼 있다는 얘기 같아요. 예. 요것도 이제 제가 기출 분석했을 때 여기도 보면 뭐 센하고 블랙라벨 위주로 이렇게 수준으로 나와요. 예, 어렵습니다. 이것도 광남도 어려운데도 애들이 한 40% 이상이 A를 받는다는 거는 공부 참 잘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보니까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이네요. 예, 이거 보니까 광남 이상하게 2차 함수랑 여기 2학기 거를 3학년 2학기 때 기말 때 보더라고요. 몰아서. 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도 볼게요. 졸업생 진학자들 좀 많이 가죠. 과고를 9명, 여자친구 1명, 외고 국제고도 좀 많이 갔어요. 여자친구 15명 갔고 자석은 많이 가죠. 한 50명 가까이 갑니다. 9명 이렇게 해서 조금 광남이 좀 더 공부 잘하는 분위기 같아요. 조금 어머니들이. 22년도로 볼게요. 여기도 과고 6명 갔어요. 그리고 외고도 이제 3명, 6명, 9명 갔고요. 자석은 계속 50명 가까이는 가고 있어요.
네, 이렇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알겠지만 자사고는 성적으로 안 가기 때문에 어머니 추첨으로 가는 거 아시죠? 예, 뭐 배제 보행. 그래서 뭐 아까 여기 말한 자사고는 제가 보기에는 전사고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배제 보행 여기를 말할 거예요. 아마 광역 단위 자사고를 말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비교해봤는데 19년, 20년부터 이제 과학학 교재를 보면, 예, 보면 이제 여기 19년도에는 어디니? 양진중만 한 명 갔구나. 한 명 갔고, 이때는 양진이 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21년부터 이제 광명이 막 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자친구들은 이렇게 계속, 양진 여자친구들은 계속 안 가네요.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고를. 여기는 외국제고는 이제 여자친구들이 훨씬 많이 가죠. 양진 친구들보다 광남 친구들이 좀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예, 외국제고는. 이렇습니다. 계속 비교했을 때. 네, 자사고 합격자도. 광남이 훨씬 많이 가죠. 저희가 사실 분석해본가 양진 강남 친구도 있을 때 사실 학생력 보면 걔네들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실력이 다 비슷합니다. 근데 성적은 좀 양진이 저희가 좀 부담이 덜하죠. 수학 시험지 아무래도 조금 쉬워서. 예, 저희가 광진구 일대, 여기는 또 우리가 학군이 바뀌면서 여기 6단지, 2단지가 광진으로 분에 배정되면서 저희 학원에는 좀 광진 중학교들 좀 다니고, 물론 거의 다 광남 양진이긴 하지만 이걸 한번 제가 분석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일대 학교애들 어떤지. 이제 교과 개념으로 나오는 게 30% 정도 나고요. 광남이. 변형 유형이 45%, 심화 분해가 25% 나와요. 근데 이래도 A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공부시키면 됩니다. 양진이 조금 더 쉬워요. 이게 한 10점 정도 차이 나는 게 이 차이 같아요. 양진 강남 시험 똑같이 풀리면 좀 더 어렵게 나오고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의외로 동대부 여고 중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예. 여고도 사실 수학이 어렵거든요. 여기가 그 다음에 수준 높고 남은 친구들은 되게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 뭐 구이중, 광진중, 광장중, 뭐 건대부중 다니는데 항상 우리가 기출문제는 광남 양진 거 풀려요. 그러면 똑같이 공부시키면 얘네들은 거의 다 100점이에요. 거의 다 100점. 다 100점. 하나 틀리면 아쉽다 이러고 얘네들은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우리가 근데 많이 학원 다니진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광남중은 흔히 말하는 센 C단계라든지 브레이크라운 3스타까지 프로 정도 돼야지 이제 조금 아이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고요. 만점자는 한 1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전교에서. 네, 그래도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 애들이 이제 과거나 영재고 가기 때문에 예, 아마 잘하는 친구들이 꽤 있을 거예요. 양진중도 예, 뭐 우리가 센이랑 블랙라벨 2스텝 정도까지 풀어주면은 점수가 잘 나온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들은 100점 원하는데 수학은 90점 맞으면 잘했다고 봐야죠. 칭찬해줘야 됩니다. 100점 맞으라고 자꾸 뭐 하면 좀 난처하죠, 얘가. 실력, 이제 애들 시간이 부족해서 막 긴장하니까. 동대부여중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 예비 프린트 주는데, 센 교재랑 블랙라벨 교재 같은 유형도 많이 나와서 여기서도 꽤 수준이 높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한 명 들어와서 봤는데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광진중이 많이 어려졌어요. 광진중이 예전에 정말 쉬웠거든요. 근데 거기가 예전에 오빠 위에 선배들이 다 양진을 배정받다가 최근에 광진 받다 보니까 엄마들이 계속 학교에 요청하나 봐요. 왜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오냐 이래가지고 그래도 평균이 낮아요. 거기는 막 이상하게 60몇 점 막 이래요. 근데도 최근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올해는 특히 올라갔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광장중 뭐 이런 친구들은 무지 쉽습니다. 문제가.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광남 양진 보낼 거니까 수학은 계속 꾸준히 센이랑 브레이크라벨 위주로 시키면 아이들 실력은 탄탄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일반고와 자사고. 어머니들도 사실 요거가 점점 뒤로 갈수록 제가 이제 해주려고 얘기가 많아요. 예. 보면 서울에 이제 올해 이렇게 많은 209개 되는 후기고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 여기 이제 가까이 와봤어요, 어머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광남, 동대부여고, 건대자양, 광양, 대원, 이쪽 이렇게 여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어머니가 가장 많이 가는 학교가 사실 광남인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보내고 싶은 학교는 사실은 이제 뭐 자사고 빼면 어머니들이 건대부고를 많이 보내고 싶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대학 실적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기 어쨌든 여기 그렇고 최근엔 제가 좀 권하고 싶은 학교가 이제 대원고랑 대원여고 쪽을 많이 권하고 싶고 최근에 광양고는 우리가 자공고라 그래서 자율공립고인데
여기도 이번에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신 따기 편하고 이래서 내신으로 보면 오히려 이 두 학교랑 이 학교도 되게 관심 있는 기회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광남이랑 자양은 공립이라서 공립 특유의 약간 그 선생님들의 공무원 티켓에서 조금 권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배제고 그리고 이제 보인고 여기는 잘 안 보내 좀 멀어가지고 어머니들이 여기가 되게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여자친구들은 한대보고 많이 가고요. 근데 한대보고 어머니 여학교 아닌 거 아시죠? 남녀공학입니다. 남자가 한 10명밖에 안 돼서 그렇지 어쨌든 되게 적어요. 네, 남자가.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갔다. 여기도 이제 제가 한번 진학을 비교해봤어요. 이게 어머니 이거는 이제 학생 수입니다. 학생 수, 정규 학생 수 보면은 꽤 많죠. 광남고 300 거의 400명 가까이 되고 배제고랑 건대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어머니 가장 선호하는 광남, 건대, 동대랑 보인, 배제, 한대보고를 해봤어요. 비교해봤는데 이걸 봐서는 잘 모르겠죠. 어쨌든 4년제대는 조금 자사고 애들이 더 많이 가요. 자사고 보면 이렇게 그죠? 학생 수는 배제가 되게 많네요. 이렇게 되고 전문대에 가는 걸 보면 어머니 학교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전문대가 아무래도 일반고 애들이 많이 가고 자사고는 되게 적게 가죠. 요게 이제 왜냐면 자사고 가려고 전문대 가려고 자사고 간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요걸 봐서는 모르는데 요걸 보면 더 확실할 수 있어요. 진학률 보게 되면 이제 4년제 진학률이 여기는 49%, 50% 정도 되고요. 근데 놀라운 건 이제 동대부 여고가 진학을 좀 많이 가요. 거의 한 70% 가까이 되게. 근데 여기도 보면 전문대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지방대도 많이 가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어쨌든 진학률은 동대부하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 광진구 일대 학교, 저도 그렇고, 막 동대부 원을 권하지 않아요. 거기가 점점 진학률 높아지고 인기가 많아지면서 수학이나 이런 거에 변별력이 높아져서 조금 저희가 거기를 좀 안 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되고, 요게 사실 이제 학교 순위랑 비슷해요. 이제 얼마나 전문대를 많이 들갔냐에 따라서 성적이 좋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렇습니다. 전체 진학률이 이렇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한번 비교해봤어요. 광진구 일반고에 대한 진학률. 의외로 그렇게 차이는 많지 않죠? 어쨌든 독보적인 거는 이제 동대부 여고가 진학률이 되게 높아요. 70% 넘고, 여고가, 대원여고도 높고요. 여기도 높고요. 여기도 대원고도 이번에 서울대 4명 본 만큼 사립고가 점점점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전문대 진학률 보면 좀 높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이 제가 다 비교해봤습니다. 한번. 광진구 일대. 아직 어머니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죠? 자사고 쪽에 관심 많으셔서. 네, 서울대 합격자. 간혹가다 이거 보여주면 어머니들이 맨날 그래요. 왜 자꾸 서울대를 보여주냐고. 우리 애는 서울대 갈 것도 아닌데. 근데 서울대를 알면 그 밑에 학교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자사고도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았는데 갈수록 점점점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요. 엄청 차이가 나고 있죠. 자사고들이 너무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때는 사실 한창 학종으로 대학 많이 갈 때였어요. 근데 이때 사실 비리가 꽤 많이 있었죠. 안타깝게도. 안 보이는 비리가. 최근 거 차이가 점점 나서 이게 일반고는 막 되게 막 쪼그라들어 있어요. 지금 막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이제 광남이 그래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되게 치고 올라가고 한대보고는 사실은 광남이랑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싼 등록금 낼 바에는 광남고로 가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자사고 어머니들이 이제 권하고 싶은 데인데, 광진구에는 이제 대원여고가 있고요. 아까 외고. 그리고 대원여고는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예술 중점학교 때문에 제가 써놓은 거고요. 이제 배제고, 보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강남으로 보내는 엄마도 계세요. 이렇게 뭐 중동이라든지 휘문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이화 여고 보내는 어머니도 있어요. 이제 한남이 저기 한대부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멀리 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자사고는 어머니 나중에 보면 여기다 쓸 수 있어요. 원서를 쓰면 여기를 서울시 전역 일정학을 못 쓰고 대신에 여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사고 떨어져도 여기 근처에 있는 뭐 광남, 건대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과감하게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어머니 이제 약간 가슴에 와닿는 학교니까 자사고는 마침처럼 내신 성적 안 봅니다. 여기도 면접에 따라서 보는데 뭐 생기부 같은 거는 아까 말씀처럼 자기소개서는 합격해야 보는 거니까 어쨌든 요거랑 그 일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돼서 성적은 전혀 안 본다는 거, 면접 잘 보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여기는 보면 이제 보통 이제 1.5가 넘어가게 되면
추첨으로 이제 1.5배수를 위에를 잘라내고 나머지 면접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서 대부분 이 정도의 그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똑같아요. 어머니 뭐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도 다 이러면 꿈과 자기 지도학습 역량, 어떻게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으며 인성은 어땠다. 요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사고나 뭐 외고나 국제고 다 똑같습니다. 어머니. 자수만 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이제 성적이나 수상실적 이런 거 쓰면 감점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안 되고요. 골프를 쳤다, 뭐 승마를 즐겨한다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검사인 아버지를 따라 뭐 법원에 놀러 갔다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네, 이렇게 표절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이제 보인고 문장인데 자소서에서 이제 두 문제를 이제 물어봐요. 이렇게 개별로 너 이거대로 어떻게 했니? 공부 어떻게 했니? 물어보고 공통 두 문항은 이제 하고 홈페이지 가면 학교의 이제 교훈이라든지 교육 목표, 인재상 이런 거 확인해서 그에 맞는 걸 준비해 가야 돼요. 그래서 배제는 크리스찬이니까 교회에 대한 걸 좀 알면 좋긴 하겠죠. 다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준비해서 가면 훨씬 더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보인 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경쟁률만 보여드릴게요. 대학 실적은 중요하지 않아서 이 정도 했어요. 22년도에. 그래서 추첨 생략해서 면접만 봤어요. 0.2 정도만 이제 면접으로 잘라냈고요. 이게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추첨해서 조금 잘라내서 나머지 0.5를 이제 면접에서 잘라내고요. 배제고도 보면 높죠. 여기 가까워서 높아요. 여기 어머니들 되게 좋아하고 광남 애들 많이 갑니다. 여기는 추첨해서 뽑아내고 면접에서 보고 이건 2대1이 넘었어요. 작년에는. 많이 높아요. 베이징은. 서로 많이 가고 싶어 해요. 한 대 보고 보여드릴게요. 약간 좀 제가 예전 것부터는 일본 온 게 다 미달, 합격. 미달, 합격. 거의 합격. 높아졌는데도 여기 있더니 자기네들이 이제 그 전에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 면접 안 봐. 우리 추첨을 뽑을 거야. 그래서 계속 추첨을 뽑는데요. 면접 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면접 뽑으면 아이들 공부 잘하고 부터 자를 수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자기네들은 경쟁 높더라도 그냥 추첨 뽑겠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대국어는 좀 가기가 쉬운데 근데 공부하기는 어머니 쉽진 않아요. 한대국어가. 자, 요거 체크해드릴게요, 어머니. 요거.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사실은 어머니 이제 27년도 이전이랑 28년도 이전 제가 두 개 같이 했는데 옛날에는 300명을 정원했을 때 전교 12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3등 해야지 2등급이었는데 이제 바뀐 거는 30등까지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2등급 조금 안 되게 하면 이제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1, 2등급이 1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3등급.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등급이 34%니까 102등까지가 2등급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들이 원하는 이름하는 학교를 가려면 이 선 무조건 지켜야 될 것 같아요. 1등급 받아야 인사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일선에 있는 학교 교장님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냥 3등급은 힘들고 2등급 정도 돼야 요걸로 돼야지 우리가 인서를 할 수 있다는 거 보면 바뀐 거로는 이제 30등 안에 들어야지만 어머니들이 원하는 인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신으로요. 자, 요것도 아까 사실 이거는 예전 건데 이건 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한 60% 70% 되는 건데 예전엔 우리가 다 올 A야. 우리는 올 A니까 서울대 가야지가 안 되는 게 A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에서 1등이야 1등급이고 2, 3등이야 2등급이었는데 이제는 바뀐 거로 보면 반에서 3등까지가 1등급 될 수 있는 거예요. 반에서 3등까지 1등급. 좀 좋아지긴 했죠, 아이들이. 근데 요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저는 자사고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요거 안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 안에 들어가는 거. 자사고 가는 친구들은. 그리고 2등급이 반에 10등 하면 이제 2등급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간격으로 이제 좀 인서울과 수도권이 갈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A라고 다 좋아할 필요 없고 근데 이거 사실 어머니들이 알 수가 없어요. 현재로는 뭐 등수가 안 나오잖아요. 중학교 거는 고등학교 가야 나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은 예전에 한 21년도까지 어머니 요게 나왔었어요. 표준편차 요거 나오면 우리가 등급 컷을 이렇게 유치해낼 수 있어요. Z코드라는 거에 넣으면 나오는데 어머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 28년도 아까 10%가 되려면 반에서 내가 3등 안에 든다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수학 100점, 영어 100점 다 이렇게 맞아야지만 우리가 반에서 이제 1, 2등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이걸로 가늠할 수 있어요. 우리 애가 수학, 영어 100점이네. 그럼 우리 애들은 3등 안에 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강남고
3학년 거. 요거 나와 있을 땐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요거까지 막아놔서 저희가 유치를 못 합니다. 2학기도 마찬가지다 보니. 계속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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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가 조금 하나 틀렸을 텐데, 이러면 반에서 3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양진도 보여드릴게요. 100점, 100점, 97, 99, 100, 100, 100. 그러니까 거의 올백 맞아야지 반에서 3등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 100, 100, 100, 100, 96, 100, 100 이렇게 돼야지 반에서 3등 안에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유추할 수 있겠죠. 나중에 우리 애가 학교 갔을 때 몇 점을 맞아오는지. 네, 그렇게 지필고사입니다. 수행평가 빼고요.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걸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대부분 다 마쳤고요. 예전엔 사실은 저희 학원에 소개를 잘 안 해드렸는데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네. 요것도 사실 어머니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제가 보내드린 책자에 다 나와 있는데 저희 학원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요거에 관심 가진 분도 많이 계셔서 저희 재원생 어머니도 많이 계시지만 또 외부생 어머니도 많이 계셔서 학원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 1호상 수학학원은 2002년도에 제가 이제 종합학원으로 하다가 네, 이제 2015년도에 광정도로 이전해서 수학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 전체 3개가 있고요. 1관이 이제 삼성 체리빌 옆에 있고요. 여기가 어머니 2관이고 3관이 이제 양지초학 입구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관은 지금 거의 고등관위로 많이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총 29분 있는데 남자 선생님 8분, 여자 선생님 17분, 이제 스태프들을 이제 행정 선생님들이랑 뭐 재영팀장님 이렇게 해서 총 4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사람을 채용할 때 따뜻하고 친절한 선생님들을 많이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엄하게보다 아이들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해서 아이들 공부에 동기부여를 되게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한 분도 계시긴 해요. 왜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올라오면 엄한 분 계시긴 한데 대부분 아이들한테 이런 선생님이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아이들이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질문들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표는 이제 초1, 2는 저희가 화목만 수업을 해요. 지금 초1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만들려 만든 게 아니라 저 재원생 어머니들이 하도 이제 동생들 보낸다고 만들어달라 해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저학년은 월수금은 못 만들겠더라고요. 영어가 다 월수금이고 이 수학이 안타깝게도 뭐 발레, 미술, 음악에 다 밀려가지고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없고 그냥 화목 정도에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초3 되면 저희는 무조건 주 3일을 어머니 하고 있습니다. 3일을 하게 된 이유는 텀이 있어야 아이들이 숙제되어 수 있고 또 아이들 공부하는 이 까먹지 않게 되기 위해서 초3, 4는 이제 2시간으로 수업하고 있고요. 초5부터는 저희가 무조건 2시간 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시험 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좀 부족해요. 이게 2시간 반 정도 해야지 시험을 보고 채점할 수 있어서. 그래서 주 3일로 월수금 화목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외로 어머니들이 토요일날 되게 막 걱정하시는데 화목토가 저희 학원 더 애들이 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가 월수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목토도 인원이 훨씬 더 많아요. 4대1 정도로. 토요일날은 오전에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중2, 중3도 당연히 우리 고등부는 다 이제 1시간, 2시간 반 하면서 이제 알파 수업해서 숙제 안 하면 남기고 뭐 시험 때 더 시키고 그래서 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부도 월수금 화목토해서 고등원장님은 너무 많이 시켜요. 무조건 1시간씩 더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번 부르고 그래가지고 또 공부량은 어마어마 많습니다. 자, 학교 중 시간표는 보면 저희는 현행을 꼭 강조해요. 사실 저번 주 토요일날 제가 HM이 경시대를 받을 만큼 현행을 꼭 해줘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월요일, 수요일이 있으면 무조건 이때는 선행을 해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무조건 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행은 좀 저희가 애들이 약간 수준이 좋아져서 많이 올라가서 대부분 응용반 이상 되면 차상위 수학 S를 해주고 심화반 되면 차상위 수학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디미터 교재를 해주고 있고 그렇으면 애들 요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고 학교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실력이 많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한 100명 이상이 HM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받고 이래서 저희 아이들은 많이 실력이 좋아진 것 같고 저는 가장 좋은 게 중에 하나가 매일 시험 본다는 거. 이게 되게 좋아요. 시험 보는 행위만으로도 애들 실력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6점 못 맞으면 뭐 디테션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보시면. 방학 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12월 중순 되면 이제 중간 학기 마치고 겨울 학기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현행 안 하고 선행만 계속 하게 됩니다. 선행. 그래서 이때 진도가 좀 많이 나가게 돼 있어요. 보통은 저희가 2.5개월에 한 학기 마치게 돼 있는데 이때는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선행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은 계속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되면 다시 멈추고 현행을 돌아가서 대신 현행은 천천히 나가요. 천천히. 그래서 이제 3월부터 7월 초까지 선행이 아니라 현행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기 다음 평가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경복이나 사립초 친구도 중간 기말 볼 때
따로 준비 안 해도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고 오더라고요, 수학은요. 자, 초등 커리큘럼 예시를 들면 현재 초육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거 벌써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희는 아시겠지만 그렇게 선행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12월, 2월 달에 이거는 예시인데 1학년 개념을 끝나면 응용을 해줘서 저희가 교재를 2권 정도를 꼭 해요. 개념서, 유형서하고 특히 1학년 1학기랑 2학년 1학기 방정식 있는 파트는 어려워서 보통 교재를 3권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초등학교생이 중학교 할 때 되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는 한 3번 정도는 반복해야지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3, 4, 5월 되면 이제 1학년 1학기 과정 나가면서 중학교 6학년 1학기 이제 심화 과정, 얘네들이 이제 초 6학년들이 이제 6학년 되면 이제 심화 과정 최상위 수학이나 최상위 수학 S로 공부를 시키면서 계속 진도를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랑하는 창의 사고력 수학도 한 달에 2번씩 수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우리 예비 중2, 그러니까 현재 중1 애들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3학년 1학기 들어간 반도 있고 약간 늦어서 안 들어간 반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반마다 틀린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반을 맡았을 때 물론 제가 전체적으로 계획표를 선생님들을 핸들링 하지만 어떤 반은 못해서 더 해야 될 반이 있으면 더 시켜요. 천천히 나가고 잘하는 반일 때는 더 빨리빨리 나가는데 이거는 선생님한테 맡겨서 진도 같은 거를 좀 많이 자율화를 줘서 아이들 상황 봐서 저희가 진도 뽑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정형화된 것 같아요. 3학년 1학기 개념하고 응용하고 이것도 사실 3학년 1학기 과정도 되게 어려워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것도 한 교재 3권 정도 우리가 시키고 있고요. 3월 되면 이제 얘네들이 중2 되면 이제 내신 대비하니까 3월 달까지는 이제 선행을 나가지만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가 계속 쌤비로 이제 내신 대비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쌤비와 쌤 블랙라벨 시키고 있고 4월 달 되면 저희가 좀 한 달 정도 멈추고 선행을 멈추고 현행에 올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불러서 확대 수업하고 그 다음에 시간 압박 시험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3학년 2학기 선행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학교 2학년 되면 선행에 좀 약간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라지지 못합니다. 저희도 계속 선행 나가고 싶은데 아이들이 뭐 중앙 기만 못 보면 실망 너무 많이 하고 어머니들이 학원을 많이 쉬어서 한다가 쉬고 그렇습니다.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 재원생 어머니들 계시겠지만 요거를 아마 다 받아봤을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체크해서 약간 조정되긴 하는데 요거를 연간 진도를 쫙 보내줘요. 밤마다 다 보내줍니다. 어머니 이렇게. 이건 제가 일부 몇 개만 캡처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월간 진도 계획표 선생님들이 매월 초에 요거 자기가 요번 달에 내가 요렇게 진도 나갑니다라는 거를 짜서 카톡으로 다 어머니께 보내드려요. 어머니들이 좀 관심이 있으면 요번 달에 우리 애가 뭐 배우는지 또는 늦다 빠르다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전화 확인할 때도 계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다 쓰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이 구글 시트인데 그다 다 써가지고 요거를 제가 긁어가지고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어머니들이 우리 애가 요번 주는 이렇게 나가고 있구나. 되게 관심 많은 엄마는 항목 하나하나 다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고 물론 모르는 분도 계시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어머니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 또 우리 학원 강점이 하다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처음에 엄청 레벨 테스트. 그래서 사실 이게 레벨 테스트가 되게 어렵긴 한데 저희가 이제 시험 그러니까 10월 달에 아마 개념반이 만들어요. 지금은 거의 개념반은 없고 다 응용반 이상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반이 만들어지고 의외로 이때 어머니들이 선행을 많이 강조하셔도 만 6학년인데도 선행만 나갔어야 하는 엄마들 꽤 계세요. 그래서 개념반 아마 1학년 이렇게 처음 하는 반 만들어질 것 같고 응용 애들은 기존 애들은 전부 다 우리 학원 애들 다니는 애들이라서 쭉쭉 진도를 나가고 있고 심화반도 있고요. 여기는 시험을 특별해서 따로 시험 보는데 이 친구들은 저희가 뭐 3% 올림피아라든지 뭐 TOT 교재에서 최상위보다 하나 위인 교재 있어요. 그 교재로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별로 30문항을 봐서 보는데 어머니 요거 되게 많이 궁금해했어요. 개별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응용반에서 심화반 넘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잘한다 그래서. 근데 어머니들이 항상 그래요. 계속 응용반인데 우리 애는 언제 올라가라고 물어보는데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계속. 근데 간혹 가다가 그 반에서 월등히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계속 기다리고 있대. 그런 애들 우리가 올릴 때 아무래도 심화반이 진도가 한 학기상 빨라요. 그러면 그 친구를 여기 넣어가지고 시켜가지고 심화반 넣어요. 근데 어머니들은 이렇게 시간만 지나면 이렇게 그 계급 진급하듯이 막 상방 병장 가듯이 계속 올라가는 걸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학원이 개념반이었다가 응용반으로 올라갔어요. 그게 반증이
현행 교재 때 세상의 수학 S 시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거 시키는 게 올라가는데 어머니들은 그걸 만족 쉽지 않나 봐요. 우리 애만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어쨌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월등히 잘해야 돼요. 월등히 그 반에서 얘는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팩터 폭력을 날려서. 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말씀처럼 이제 공부에 대한 증명하기 위해서 매일 테스트 봐요. 데일리 테스트 매일 보고 다음 평가 보고 요거는 이제 공통으로 같이 만들어서 쌤들을 보아서 애들 전체 수준을 제가 다 검토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월말 평가는 제가 서술형 평가로 보기 바꿔놨어요. 그래서 전부 서술형으로 보기 연습시키고 이걸 봐야 애들이 프리노트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가져요. 프리노트 왜 써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본다고 현행, 선행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 보면은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반평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가 계속 높은지 낮은지를 알게 돼요. 사실 저희는 부담스럽긴 해요. 높으면 좋은데 계속 높아도 엄마가 불만 가져요. 왜 우리는 안 올라가냐. 또 낮으면 왜 우리 애는 이렇게 못하냐. 이것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평균은 놔두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경시대 HME 요거는 저희가 학원에 정말 애들 힘들어요. 애들이 요번에도 한 165명 정도 나갔는데 안 나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계속 동기부여를 해요. 외부 경시를 봐야 너희들 실력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래서 저희가 3연생 단체 대상 받고 있고 이번에도 아마 대상 받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험 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거 아마 작년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대상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요번에 봤더니 전국의 천재에서 7군데가 대상이 됐더라고요. 그 중에 저희가 돼서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일리 학습 카톡이라고 그래서 여기 분들은 그나마 좀 직장 안 다녀서 괜찮은데 직장맘들은 되게 아이를 보내놓고 아이 공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다시피 진도 뭐 하고 있으면 매일 시험 결과 몇 점에 평균 몇 점, 그리고 과제 이행률, 과제 90% 100% 해왔다, 정답률 몇 프로까지도 적어줍니다. 제가 이거 엄마애들 그 편하게 보시라고. 그리고 프리 오답 노트도 저희가 이것도 애들이 너무 안 사서 담임선생님이 보긴 하지만 우리 행정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이걸 계속 보세요. 봐가지고 점수도 매겨서 못듣는 친구 디테션 시키고 또 과제도 안내해줘요. 아이들이 그렇게 앞에다 적어도 안 적고 막 미친듯이 뛰어나가가지고 숙제가 뭔지 안내해드리고 그래서 이걸 안내해서 어머니들이 받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공부를 계속 해서 이게 이제 잘 안 보이시죠? 이거 보면 이제 진도 어떻게 배웠는지 뭐 몇 단원 배웠는지 숙제 이행률 100% 정답률 95%로 범위는 어디에 내줬고 시험은 72점인데 평균 몇 점이다 이런 거 이렇게 보여줘서 어머니들한테 계속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매일마다 보내주고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선생님들이 남아서 요거 하시고 다 퇴근하시면 우리가 잡아다가 그 다음날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보시면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되게 힘든 작업이지만 꼭 소중한 것 같아요. 어머니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학부모 소통해서 한 달 이상 상담 전화를 하세요. 근데 어머니들이 전화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고 저한테 직접 전화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바빠도 이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간혹 제가 받은 어머니들이 막 미안해요. 원장님 바쁜데 전화 어떻게 받으셨어요? 했는데 전화해서 사소한 거라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정하고 또 선생님한테 연결해 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받습니다. 최우선으로 받는 게 이겁니다. 제가. 그리고 디테션 시스템 아까 말한 것처럼 시험 6점 미만이라든지 숙제 미진하든지 수업 시간에 애가 못 따라갔다 혼자 숙제를 안 하고 딴짓하고 그래가지고 그럼 냉기고 프리노트 오답노트 냉기면 또 냉기고 이렇게 해서 디테션실이 따로 있고 요 선생님들만 저희가 6분이 계세요. 다들 되게 잘해서 냉기고 그러고 하고 또 결석이나 지각시 여기서 진도 보충도 할 수 있어서 학원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되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올바른 수학 습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서술형 강화되기 때문에 프리노트 오답노트 포스트잇 바인더 요거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계속 공부를 시키고 쓰기 연습을 하고요. 저기 뒤에 계신 여선생님께서 이걸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검사를 하세요. 해가지고 예전에 2주에 한 번씩 했던 애들이 안 쓰다가 몰아서 막 써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애들이 되게 부담감 느껴요.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시간차를 둬가지고 애들을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 친구는 오답 클리닉 시켜가지고 그건 제가 직접 지도해서 애들 막 시키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이렇게 잘 쓰죠, 되게. 예전 친구 건데 여자친구인데 아주 잘 씁니다. 이렇게 오답 노트예요. 네. 그렇죠, 엄청 잘 쓰죠. 근데 이 친구 미술하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포스트 다 옛날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냥 하도 틀린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포스트 오답을 정리하고 요게 저희가 이제 오답 올바른 수학 습관 이제 클리닉 하고 수상할 때 아이들한테 투표를 시켜요. 이렇게
이 점수를 다 매겨가지고 잘하는 1급만 뽑아가지고 투표해서 잘하는 한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투표하는 장면이고요. 책을 보고 애들이. 그래서 제가 1등한테 주고 일일이 다 사진 찍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을 전부 다 주고 있어요. 애들이 동기부여 되게끔. 그리고 창사 수업이라고 초등학생은 요거 되게 즐거워해요. 한 달에 2번씩 하는데 수학과 별개지만 어쨌든 수학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교과랑 상관없는 문제인데 요거를 아이들 토론시키고 발표시키면서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해요. 이것만 계속 하자고 그래요. 원장님 일주일에 한 번씩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2번씩 하고 연일에 저희가 발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도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수학임 광진 대표로 이렇게 그때는 이 대형으로 모여서 애들 토론하고 나가서 발표하고 아이들이 너무 신나요. 진짜 이렇게 계속 부위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창사만 하자고 계속. 요번에 우리 1등한 친구고요. 그리고 요것도 저희가 시상해서 사실 나간 친구들 뭐 다 시상해서 좋습니다. 워낙 이게 나가서 한다는 게 되게 떨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요번에도 70명 넘게 나와서 발표하고 제가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주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긴장을 되게 많이 해요. 한 2-3번 엔진 내고 제가 제일 좋은 거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그래도 발표하는 자체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애들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2, 중3 되면 개인별 컨설팅을 해서 애들 학생의 동기부여라든지 갈 대학을 정하는데 의외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애들은 벌써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가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애들은 안 정해져 있는 애들도 많죠. 뭐 지금 이과냐 문과냐도 모르가지고 내가 이과는 이런 거고 문과는 이거부터 하는데 어쨌든 애들이 해서 컨설팅 해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서 네가 원하는 대학을 어디 정도 갈 수 있고 현재로는 몇 프로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포트를 어머님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기말 때는 저희가 이제 사주정 확대 수업으로 아이들 매일 불러서 1시간 전에 불러서 시간 압박 테스트를 해요. 사실은 아이들이 시간 안에 푼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30문제를 45분 주고 풀게 해서 긴장 느끼게 풀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보충하고 저도 일요일날 이제 특강 들어가서 애들 봐줄 때도 있고요. 저는 주로 들어가면 이제 백지 노트 해가지고 개론 설명해서 백지 노트 써서 내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심화반 영전이 있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많진 않아요. 저희가 5학년 한 반, 6학년 두 반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은 사실은 수요가 많지 않더라고요. 시험을 보면 사실은 저희 서술형 문제가 어려워서 30% 정도가 빵점을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려면 최소한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반 애들은 창사 수업 대신에 이제 TOT라고 최상위 수학보다 하나 위인 교재와 3% 올림피아드로 토론 발표하는데 요 반 애들은 뭔가 특수해서 뭔가 발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발표 수업하는 거 자체를. 네.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발표하는 거를. 그래서 교재 요걸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3간 영정으로 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생각한 영재보다는 수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끈기 있고 참고 이렇게 견딜 수 있는지. 저희 학원의 친구 한 명도 진도가 남들보다 한 학기 늦었는데 혼자 개별 진도학원 보내서 수업을 했는데 그걸 따라가더라고요. 지금은 그 반에서 제일 잘해요. 근질한 친구가 있는데 어쨌든 너무 잘 참아내고 과제량도 엄청나는 걸 다 따라요. 본 수업이랑 자기 숙제를 같이 2개를 해올 정도로 해오니까 요게 저는 아이들이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영재보다는 수재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좋은 학원이란 이제 걸어갈 수 있는 학원. 멀리 차 타고 가지 마시고 저희 1, 2, 3간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천천히 걸어서 10분 안에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을 반드시 해야 돼요. 보통 학원도 현행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 현행에 대해서 꼭 강조해서 현행을 반드시 체크해서 저희는 HM이 나갈 때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그 중에 100% 다 상 받는 게 아니라 떨어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애들 현행 체크해서 실력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최상위 수학?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어떤 학원들은 다 최상위 수학을 풀어준대.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정말 아이들 맞게끔. 정말 어려운 친구들은 최상위 수학 S보다 아래인 응용문 정도만 풀어도 아이들이 수학에 자신감 갖기 때문에 모두 최상위 수학을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보면은 다른 학원들 최상위 수학 한다고 푸는 거 갖고 보면 끝에는 하이레벨이지 매스 마스터는 안 풀리는 학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무조건 다 풀려줍니다. 오답이 많더라도. 자, 과제형 적절한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요거예요. 요 동네 저희보다 좀 더 큰 대형 학원들이 있죠. 차량 운행하는 학원. 저희는 차량 운행하진 않는데 저희는 과제를 다 같이 내주는데 요것도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많다고 이러는데 또 어느 어머니 저한테 컴플레인하는 어머니도 있어요. 애가 학원에 와서 한 번도 울질 않았대요. 숙제가 많지 않다고. 울어야 되는데 왜 애를 안 우냐. 그래서 내가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다른 데 좀 가면은 숙제가 13장 막 이러는데 그걸 하긴 하는데 애들이 얘기를 해요. 그 학원 애들은 자기네끼리 서로 베끼면서 한다고. 카톡 해가지고 너 짝수 나 홀수 풀어서 이렇게 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머니. 많은 애들이 그러는데, 정말 숙제하는 거 많은 애들이 숙제를 아예 안 해버려요. 저는 5장에서 중학생 7 정도 할 수 있는 만큼을 내줘야 아이들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이 너무 과정이 많은 건 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수학만 하라 그래요. 딴 거 영어도 국어도 중요한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적정한 1시간 반 전후로 내주는 숙제가 전 적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어머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아이의 능력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내주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저는 가장 친절하고 따뜻한 학원, 제가 항상 선생님들한테 강조하는 게 요겁니다, 어머니. 그래서 친절해서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게끔 하는 학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광진구를 대표하는 1호선 수학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